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법인 엘리트 프로그룹입니다. 오늘은 엘리트 프로그룹에서 진행하는 정보 영상의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BBB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BB 법안은 202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세제 개편법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서 2017년에 도입되었던 텍스 커트 앤 잡스 액트, 일명 TCJA의 일시적인 조항들을 영구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을 대규모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금, 복지, 환경, 교육, 은퇴에 걸쳐 영향을 주는 법으로 2035년까지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 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의 세금 공제 확대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해당되며 기존의 스탠더드 디덕션이라고 하는 표준 공제로 받던 금액에서 2,000불이 추가되는 형태였지만 BBB 법안으로 인해 단독 신고 시 $6,000, 부부 공동신고는 $12,000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GI가 개인 75,000불, 부부는 150,000불을 넘으면 페이즈아웃 규칙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세액 공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000에서 $2,200로 상향되었고 이전 팬데믹 시기처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법안입니다. 세 번째는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의 비과세입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관심있게 보실만한 내용입니다. 팁 소득은 연 최대 $25,000, 오버타임 수당은 $12,500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 자동차 대출이자의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로 지불하는 금액을 최대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표준 공제를 선택해도 받을 수 있는 어버브라인 공제이며 표준 공제와 아이터마이즈드 디덕션, 어버브라인 디덕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세금 정보 공유지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 SALT 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표준 공제가 아닌 아이터마이즈드 디덕션을 받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는 고소득으로 스테이트, 로컬 텍스를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표준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스테이트, 로컬 텍스의 한도가 $10,000에서 $40,000로 상향되었고 이 조항은 2029년 말까지 적용되며 매년 1%씩 추가 상승됩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고세율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겠죠? 이제 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QBI 공제가 2025년 사라질 예정이었다가 영구화되어 20%에서 23% 수준의 소득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BI 공제는 퀄러파이드 비즈너스 인컴으로 개인사업자, S코퍼레이션, LLC와 같은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패스스루 엔터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일곱 번째는 감가상각 공제가 확대 연장되었습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취득 또는 구매했을 때, 구매할 때 발생된 비용을 소득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제 처리하거나 한 번에 공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액수에서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시작하였다가 2025년 40%로 단계적 하향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번 법안 개편을 통해 다시 100%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 섹션 179 공제는 취득가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전에는 $1,250,000까지 일시 공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또한 이번 법안 개편을 통해서 $2,500,000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덟 번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폐지입니다. EV, 태양광, 전기차 등의 세액공제가 대폭 폐지됩니다. 전기차의 신차는 $7,500불, 중고차에는 $4,000, 하이브리드는 $3,750. 적용되던 공제 혜택은 2025년 9월 30일과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는 차량을 계약하는 날짜가 아닌 차량이 인도되는 날짜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복지 개편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월 80시간의 노동 의무가 생기고 특히나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소득, 거주지 증명을 연중 2회 연장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은 6개월마다 재검토됩니다.
플랜드 페런트후드 예산은 1년간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약 1180만 명의 수혜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 복지는 900억에서 100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10번째는 학자금 대출 옵션입니다. 상한 옵션은 두 가지로 단순화됩니다. 기존 소득 기반의 상한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사실상 정부 보조 개념의 대출 탕감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디폴트가 되면 임금이나 세금 환급금, 소셜 시큐리티 압류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학비의 대출 한도 또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대학원생은 10만 불, 의대나 법대와 같은 특수학교는 20만 불로 제한하고 대학원생 대상의 그레드 플러스 론은 폐지됩니다. 또한 바뀌는 내용은 펠그랜트가 확대되고 단기 자격증이나 훈련 프로그램도 교육비로 인정하고 홈스쿨링도 교육비로 인정합니다. 11번째는 상속세 증여세의 한도가 바뀝니다. 기존 1350만 달러에서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150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일생 동안 300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일생에 3000만 달러를 증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바뀌는 BBB 법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예상으로는 BBB 법안으로 10년간 연방 적자는 2조 8천억에서 4조 5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이면 국가 부채가 GDP의 126%를 넘을 가능성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GDP가 1.2%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혜택이 상위 20%로 집중되고 복지 축소로 하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친환경 에너지 혜택을 축소한 것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는 법안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법인 엘리트 프로그룹이었습니다.